마지막 파트 도형의 이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면 아는 도형들이 뭐 많아요.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요. 뭐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각도 도형이고요, 점도 도형이고요,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구 이런 것들이 다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표현으로 배운 도형들. 일단 맨 처음에 점을 배웠어요. 점도 도형인가요? 네,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이쪽 단원을 배우면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따로따로 배우거든요.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것과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은 도형이랑 당연히 분리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도형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점, 선, 면 따위로 구성된 것들을 도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 또한 도형이고요. 예, 그럼 각도, 이것도 도형이더라고요. 네, 각도도 도형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삼각형도 도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도형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방정식 또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점 표현할 수 있죠. A, B 이런 식으로요. 또 뭐 알죠? 네, 선, 직선 알아요.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1차함수랑 직선의 방정식 차이가 있다고. y는 p, 그 다음에 x는 q, 이런 꼴 자체는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되지만 1차함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라는 거. 또 원이 있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 제곱. 또 포물선, 이차함수 배웠죠. 사실 포물선을 전체적인 걸 다 배운 건 아니에요. 포물선 아래에 있는 이차함수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마치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1차함수만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죠. x는 p랑 y는 q 배우듯이 포물선 중에서 우리는 2차함수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은 이런 게 끝이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각형도 있고요, 사각형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것들을 이동시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이동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행 이동이 있고요, 대칭 이동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나? 총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대칭 이동. 하나 또 뭐 있어요? 여기서 대답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 회전 이동이라고 해서 행렬을 배우게 되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행렬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죠. 그 다음 교육 과정에서 행렬이 다시 들어와요. 네, 여러분이 재수 없이 들어가시면 배울 일이 없네요. 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은 회전이동 같은 경우는 다시 이 단원을 위해서 굳이 설명할 생각은 없고, 내가 다루고 싶은 대상은 점, 직선, 포물선, 원에 대한 대상을 평행이동과 하고 대칭이동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느냐, 이것을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들어보기 전에 한 가지 표현을 해볼게. 양함수와 음함수 하나 더 할까? 한 김에 할까? 아니야, 하지 말지. 자, 양함수랑 음함수랑 매개변수를 표현한 함수의 표현, 이렇게 3가지로
조합에서는 함수를 닦아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이 양함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함수를 그나마 많이 쓰고요. 매개 변수는 아직 잘 사용하진 않는데 여러분이 이미 사용할 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매개 변수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겠죠. 소연아 1차 함수 하나만 불러줄래? 좋아. 이게 양함수 표현이야. 양함수 표현은 뭐냐면 y는 fx 표현.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이걸 다 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함수 표현이면은 y를 오른쪽으로 넘기세요. 2x-y 플러스 4는요. 우리가 마치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쪽에 x랑 y에 대한 문자들이 다 섞여 있네요. 그래서 함수 표현은 이렇게 해요. f, x, y는 써세요. 그렇게 늦진 않네요. 그 다음에 수능이가 지각생 노래 시키잖아요. 저는 지들 다 지각해놓고 노래 안 불렀었잖아요. 귀울 때도 그렇고. 오늘 다 시킵시다. 네? 대답한 걸로 알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이게 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x값을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y값은 뭐가 죠? x를 t라고 잡을게요. 그럼 y는 뭐가 돼요? 책은 그냥 조용히 이동 부분 아직 지금 인트로 시작하고 있어요. x값이 t입니다. y값은요? 어려워하지마. x값이 a면 y값은 뭐야? 2a 플러스 4 하듯이 x값이 t면 y는 뭐야? 2t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하잖아. 맞지?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x는 t, 그 다음 y는 2t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좌표처럼 표현하는 거. 이것을 매개변수화, 매개화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는 x는 어떤 다른 t에 의존해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y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t. 사실 t가 아닌 뭐 a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뭐 k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의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함수가 가장 편할까요? 라고 제가 추측을 하면 아마 양함수가 가장 편하겠죠. 근데 수학에서 가장 다루기 편한 것은 사실 음함수예요. 원의 방정식은 양함수 표현이 편한 거예요? 음함수 표현이 편한가요? 음함수 표현이 편해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해보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이죠. 이건 왼쪽으로 이렇게만 넘겨버리면 당연히 음함수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얘를 양함수 표현으로 하려면 y는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y 같은 경우는 뿔마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되면서 정역이라든가 치역이라든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함수를 음함수로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이미 양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y를 오른쪽으로만 넘겨주면 음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음함수에서 양함수로 바꾸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뭐 매개변수는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있는 표현을 좀 다뤄보자고. fx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f라는 건 펑션의 f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들어있는데 그 식은 뭐에 대한 식이다? x에 대한 식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 옆에가 y는으로 엮여있다 라는 게 y는 fx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얘는 뭐가 될까요? 식은 식인데 뭐에 대한 식이다? 문자 x랑 문자 y가 사용된 식이다 는 0으로 표현하면 걔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좌변에 있는 y를 넘겨주면 음함수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양함수보다는 음함수를 좀 더 선호합니다. 여기 도형의 이동에서도 당연히 그래서 음함수를 채택할 거고요. 그래서 도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하지만 점을 굳이 이런 식으로 양함수냐 음함수냐 함수적인 표현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점을 따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점 같은 경우는 a, b, x, y, p, q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직선 같은 경우는 음함수 표현인 ax,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사실 포물선은 여러분이 아는 게 이차함수밖에 없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냥 넘겨버립시다. ax제곱 플러스 bx를 마이너스 y 플러스 c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음함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도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은 0 해버리면 음함수 표현이 돼요. 그것들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좀 다르게 배우지 않았어요? 점은 그대로 더하되 도형은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이동시켜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해라? x 플러스 2가 아니고 x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납득만 해보세요. 이 단원에서는 사실 사용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할 때 배우면 의미가 있죠. 자, 제가 가져온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요. 음함수 표현을 해볼까요? x, y에 대한 x랑 y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제가 여기에 만약에 3이랑 1, 3,1이 여기 위에 있다면 여기다 3을 대입하고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점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원아 그냥 아무 식이나 x, y에 대한 식으로 불러볼래? 좀 간단한 거였으면 좋긴 하겠다. x 플러스 2y 4 좋아. 뭐 이런 식의 관계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적절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x값과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을 생각을 했을 때 x값에다가 y값의 2배를 더한 다음에 3을 더해버리면 0을 만족시키는 그 수많은 점들이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저는 이 위에 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점을 찾아낼 거냐면요. x, y는 저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맞나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 않나요? x, y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는 x, y를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요. 네, 성립하는 x, y입니다. 제가 얘를 이동시킬게요. x축으로 p만큼, 그다음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킬게요. 뭐 양수가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지금 새롭게 생긴 p가 될 거예요. p'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바뀌었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 텐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아는 문자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것은 x랑 y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점들도 당연히 가져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네,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오케이? 보자.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점은 뭐라고? x랑 y를 알고 있고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것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저 관계식을 알고 싶다고. 오케이? 그래서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쓰려고 해요. x에다가 뭘 하면 x 프라임이 돼요? p를 더하면 뭐가 돼요? x 프라임이 돼요. y에다가 뭘 하면? 네, q를 더하면 y 프라임이 됩니다.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x, y라고요. 저기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는 뭐예요? x 프라임 마이너스 p가 되고요. y는요? 네, y 프라임 마이너스 q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x, y를 저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f x 프라임 마이너스 p, y 프라임 마이너스 q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식은 문자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사용된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저기에 대입했을 때 여기 x 프라임, 여기 y 프라임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즉, 이 관계식이 이해가 됩니다.
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더해주는 게 옮겨진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납득하기도 좀 힘들고 저도 사실 막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여기 도형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알아야 할 것은 사용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점을 평행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으로 p만큼 움직일 거고요. y축으로 q만큼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저기 점은 뭐가 되게 되면 a, b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점이 이동했어요. a 플러스 p, 그 다음에 b 플러스 q, 얘는 그대로 더해주죠. 그 다음에 직선, 포물선, 원 모두 해가지고 걔를 그냥 도형이라고 할게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거 점 아니에요. x, y가 있다고 해서 도형 아닙니다. 함수예요. 자, 이거 옮겨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는 0. 그래서 붙여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도형이 이동된 겁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칭이동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나요? 왜 이렇게 피부를 보이시나요? 어디 돌을 맡았어? 수영장. 수영장. 자, 대칭이동에는 무슨 대칭과 무슨 대칭이 있게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요. 자, 기역자 모양을 선대칭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는 대칭축으로부터 거리만큼 찍어요. 대칭축으로부터 거리만큼 찍어요. 대칭축으로부터 거리만큼 찍어요. 그리고 연결해줍니다. 네, 이걸 선대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점대칭 한번 볼게요. 얘를 대칭점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가지면 돼요. 사실 이 점과 이 점이 중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 점 찍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요.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요. 이렇게 뒤집혀지게.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다룰 대칭 이동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자체가 선이니까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그 다음에 원, 점에 대하여 대칭. 이 세 가지를 먼저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 사분면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제가 1사분면, 어디 사분면이어도 상관없긴 해요. 1사분면에 있는 이 점을 A, B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럼 무슨 좌표는 고정이에요? X좌표는 고정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Y좌표가 뭐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2배. 그러면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요? 무슨 좌표는 바뀌고 X좌표는 바뀌고 Y좌표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하면요? 둘 다 바뀌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럼 지우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대칭 이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x축 대칭 이동 한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 하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서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가 뭐가 되고요? x축 대칭이니까 x는 그대로 a, 마이너스 y축 대칭이니까 뭐는 그대로? y는 그대로.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이면 뭐가 둘 다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fx, y x축 대칭 이동이면 x는 그대로 f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뭐 대신 뭘 대입한다?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y축 대칭 이동하면요 뭐 대신 뭐를 대입한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x축, y축 말고도 자주 사용하는 축이 하나 있긴 한데 자주 사용하는 선이 있긴 한데 그렇지, y는 x.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릴 때 연총 맞추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좀 그으면 난감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내가 여기 있는 점을 P라고 잡고 얘를 A,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은 여기 가로가 A, 그 다음 높이가 B만큼 떨어진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직사각형이 누워져 있던 직사각형이 세워질 거야. 그럼 가로가 몇이 되고? 이게 A야. B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A. 그래서 뭐가 돼요? B, A가 돼요. 우리 그 부등하에서 역함수 할 때 배웠죠? 물론 이번에 로그 하면서도 배웠네요. 로그 하면서 왜 끄덕이야? 역함수 어떻게 하게? 역함수 어떻게 해요? 네, y랑 x랑 자리를 바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점 같은 경우는 a, b가 뭐가 되고 b, a가 되는 거고 함수 같은 경우는 x, y는 뭐가 돼? y,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한다. 이것을 무슨 함수라고? 역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나? 그래요. 역함수를 만들려면 x 대신에 y 대신에 x,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돼.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물론 이런 방정식을 y는 x에 대칭시킬 수는 있습니다. 얘가 함수냐는 그 다음 질문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뭐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함수가 된다 라고 하면 걔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근데 y는 x에 대칭한다 해서 다 역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해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기본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설명을 좀 할게요. 선인데 그 선이 그냥 일반 선이에요.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이런 것들. 아니면 점 3,4에 대해서 도형을 점 이동시키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한테 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일주일 남았다. 네? 저요? 나 학원가만 말하는데 아, 뭐 계약도 일주일 정도 남았어. 16일날 계약하지 않나요? 네. 뭐 벌써 4일? 자, 페이지 225 있습니다. 대표 문제를 풀어놨을 때 대표 문제를 제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 문제를 풀면 숙제에 도움이 되겠죠? 공부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1338번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잡혀보면 점 1,-1을 이동시키려고 한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자. 가에서 뭐라고 나왔어? 만약 앞면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동한대?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자, 근데 뭐가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몇? 마이너스 1, y축으로 2만큼 이동한다. 8번 던졌대. 남자친구? 맞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바꾸시겠습니까? 바꿔야죠. 자, 8회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왔대요? 6회, 6회 나왔대요. 뒷면이 몇 회 나왔대요? 2회, 2회 나왔대요. 그랬을 때 저 P가 어떻게 이동하냐? 이동한 것을 Q라고 했을 때 PQ 성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인데,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이 6회 중에서 뒷면이 2회가 나왔는데 배열이 다 다르지 않을까? 뒤가 2번 나온 거죠. 앞, 뒤, 앞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앞이 6개 있고 맨 뒤에 뒤가 2번 나올 수 있고, 뒤가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배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똑같지 않아요? 왜 똑같지? 쌤, 그 교환법칙. 오! 네, 정확한 표현이 나와서 놀랐어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더하든 저렇게 더하든 똑같지 않나요? 뭐 이 정도로 대답이 나오는데, 네,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랑 정확한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평행이동을 하면은 A, B가 내가 X축으로 예를 들면 P1, Y축으로 Q1만큼 움직였어요. 이게 첫 번째 이동이야. 두 번째 이동 같은 경우는 X축으로 P2만큼, Y축으로 Q2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더해도 A 좌표에다가 P1이랑 P2가 더해주고요. 이거 더해도 P2, P1 더해지니까 어차피 덧셈의 교환법칙이라서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평행이동끼리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야. 오케이? 그러면 대칭이동도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니까 질문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가능해요. 근데 얘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섞여 있으면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거랑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한 게 같을까요? 자, 한 번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마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봐봐요. 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아래로 한 칸 내리고 Y축 대칭이동 할게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근데 Y축 대칭이동하고 한 칸 내려도 사실 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로 증명이 끝난 건가? 아니요. 여러분, 참이다를 증명하는 건 좀 어려워요. 참이다를 증명하려면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거짓이다를 증명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한 가지 갈래만 되면 걔는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이 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 하면은 이 점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Y축 대칭부터 이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게 되면은 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으면 순서 중요하다. 평행이동 순서 상관 없다. 대칭이동 순서 상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면 6번, 뒷면 2번만 나왔다면
사실 그냥 더해버리면 되네요. 앞면으로는 6번 이동했다는 소리고요. 뒷면으로는 마이너스 6번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6번. 6 곱했습니다. 그 다음 뒷면으로 2번 나왔다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네요. 그럼 총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했고 4만큼,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했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 처음에 p가 1,-1이긴 한데 얘가 그러면 1에서 4만큼을 뭐 하고요? 더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만큼을 뭐 하고요? 마이너스 2만큼을 더 하는 거겠죠. 얘가 p, 얘가 q예요. 제가 구하고 싶은 게 p, q 성분의 길이죠. 뒤에서 이렇게 빼면 4의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이거 두고가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1340. 여러분,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기울기가 바뀌나요? 아니, 안 바뀌어요? 왜요? 왜냐면 평행이동 기울기. 뭐 그렇죠. 질문 자체가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a겠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럼 y 대신에 y-q, x 대신에 x-p를 대입해요. 그리고 정리하면 y는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p 플러스 p 플러스 q, y축은 변만 같겠죠?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물선은요? 폭이 바뀌나요? 평행이동한다 해서 안 바뀌어요. 원 반지름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직선이 x-2y 플러스 3은 0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는데? 1만큼 이동하는데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는데? b만큼 이동을 했대. 그래서 생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몇이래? 루트 5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 다 기억나니?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x-2y 플러스 3은 0이야. 얘랑 x-2y 플러스 8은 0이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풀어보자. 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5라고 대답할 거고, 저 두 직선의 차이를 구하겠지.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분모에다 뭐 붙이면 끝나? 루트 5 붙이면 끝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것만 붙이면 점집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루트 5가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x 대신에 x-1이 대입되고, 그 다음 y 대신에 y-b가 대입됩니다.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x-2y,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b 플러스 3은 0이네. 그러니까 다시 x-2y 플러스 2 플러스 2b는 0입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인 1-2b 그냥 이렇게 주면 되나? 뭐 높은지 어떻게 알아? 뭐 씌워줘야 돼? 절대값 씌워주고 분모에는 뭐 끼워놓고 루트 5 끼워놓고 그게 뭐라고? 루트 5라고. 그러니까 1-2b의 절대값이 뭐다? 5다. 그럼 1-2b는 뭐거나? 5거나 1-2b는 뭐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그럼 너는 4가 되면 되겠네. b는 뭐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너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네. 그럼 b는 3. 근데 물어본다. 양수 길이 구하래요. 그러니까 뭐만? 3만 체크하면 되겠지. 당연히 직선에 대해서 루트 5만큼의 거리를 갖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354번. 지원아, 뭐 계속 뭐 따뜻할 거.
했어? 응. 소희 숙제도 보내던데. 왜요? 응. 몰래. 그래놓고 내가 지금 노래 시키는 거야. 노래 불러야지. 왜? 숙제 안 하면 노래 불러야지. 오싹한 노래 배우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 얘가 x축으로 몇 만큼 이동이고 살짝 풀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몇 만큼? b만큼 평행 이동은 원이 여기 그럼 어떤 원이 만들어지겠지? 걔가 이사분면에서 뭐한대? y축과 x 플러스 y는 0에 동시에 접한다. 앞단은 열심히 공부해서 당연히 알겠지. y축과 접한다라는 말은 반지름에 대한 힌트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x 플러스 y는 0 어떤 직선에 대해서 접한다라는 것은 d는 r을 사용하겠다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 상태에서 한번 보자. 이제 여기서 원의 대칭 이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를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x만 a를 대입할 거고 그 다음 y 대신에 뭘 대입할 거고? y-b의 제곱을 대입할 거고 x 대신에 뭘 대입한다고? x-a 그 다음 플러스 7은 0이라고 쓰겠지. 근데 원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게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이건 다 뭐 하겠어? 정리할 거고 어차피 여기서 d는 r 또는 반지름 더하려면 또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7 근데 이거 제곱하면서 9 더했는데 몇 필요해? 2 이렇게 해버리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3,0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뭐가 되고? 루트 2. 자, 잘 생각해봐. 그럼 이제 도형의 이동이 아니고 뭐 물론 도형의 이동이긴 한데 점의 이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3,0을 중심을 A에 옮겨봐. 그러면 중심이 뭐가 돼? 3뿔 A 그 다음 Y값은 B가 돼. 반지름은 안 바뀐다고. 그럼 다시 원으로 뻥튀기 시켜버리면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3-ax 이거의 제곱 y-b의 제곱은 2라는 원이 만들어져요. 얘를 전개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 바에는 원의 뭐를 찾아서? 중심을 찾아서 중심을 점의 대칭 이동 점의 평행 이동으로 그럼 표준 포물선은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꼭지점으로 옮기면 돼. 직선은 어떻게 하면 돼? 직선 그냥 옮겨. 특별한 점 따로 없잖아. 직선은 그냥 옮겨.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얘 중심이 이렇게 나와있어. 반지름이 루트 1에 근데 y축과 접한다고? 상황이 헷갈리면 상황을 그려봐. 이 사면에서 y축과 동시에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x 플러스 y는 0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럼 나 너가 뭐라는 건 알고 있겠다. 중심이 여기가 3 플러스 a, b잖아. 근데 반지름이 뭐라고? 루트 2니까 너가 뭐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는 것을 외웠겠지. A값이 나와버렸네요. A값은 뭐입니까? 마삼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심이 루트 2, b인데 x 플러스 y는 0과 거리가 몇이다? 루트 2다. d는 알 쓰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 루트 2분의 절대값 씌우고 뭘 대입해? 이걸로 바꾸잖아.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 너가 뭐다? 루트 2다.
그럼 이거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가 뭐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가 뭐거나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면 줄줄가 그러면 b는 2 플러스 루트 2거나 아니면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돼. 뭐 골라야 돼? 양식. 왜? 여기가 x 되어서 이성면이니까 b는 양수여서 y 좌표. y좌표 그래서 b는 2 플러스 루트 사라지면 a 더하기 b려나?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1357번 보겠습니다. 왜? 여기가 너 혼자 5명 되냐? 선생님 계시. 아. 자,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2x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A.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과 평행이동한 직선이 있겠지. 그 다음에 얘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니까 연립을 하니까 그 두 a랑 b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래. 네, a를 구하시오. 보자. 물론 이게 단순하게 x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습니다.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x만 a의 제곱에다가 2배에다가 x만 a를 전개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건 또 펼쳐야 하니까 전개해야 하니까 너의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x 풀 1의 제곱 마 1. 그러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폭 최고차이 계수가 1인 상태라고. 폭이 안 바뀌거든. 도형이 이동, 평행 이동한다 해도.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폭은 그대로 1이겠죠. 그래서 y는 최고차이 계수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돼요. 얘랑 연립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왜? 잘하셨어. 자 그럼 옆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얘가 2 마이너스 2a잖아 1 마이너스 2ax 플러스 정리할까? 하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거든 0이 되겠지. 그럼 이거 풀면 뭐가 나와? 교점에 무슨 좌표가 나와? x좌표가 나오거든. 이거 풀게 되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올 건데 두 근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라고. 그리고 y 값은 어떻게 찾아?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알파, 알파랑 베타, 베타가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는 얘랑 얘 두 개 더하면 몇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가 해볼게. a는 몇? 2분의 1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1360번 보자. a를 마이너스 3,6이라고 하고 얘를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pq라고 한대요. 이제 대칭이동 나왔네. 자 보자.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2, 3면에 있는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똑같아요. 몇 컴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는 그대로, x는 그대로, y는 바뀌고, q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는 그대로, x는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Q의 2대1 내부 정보라네. 너무 간단해.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네. 어쩔 수 없네. 잠깐 쉬었다. 궁금해. 자, 1300 영상 통화는 아니었어요. 1367번 볼게요. 처음 몇 콤마 몇이? 4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대요. 얘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그러니까 점을 대칭 이동한 거예요? 아니면 직선을 대칭 이동한 거예요? 네, 직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그 다음에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런데 다시 a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 물론 뭐 기울기가 바뀌었겠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도 여전히 a점 4,-3을 지나고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을 지나는 직선 L을 그냥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차피 기울기도 구해야 하고, y는 m x-4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4,-3을 지나는 직선을 만든 거예요. 얘는 y는 x에 대해서 첫 번째 대칭 이동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x 대신 y 대신 x 대칭을 되죠. 네, 이러면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 했습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면은 뭐 대신 뭘 대입? 그렇죠. y 대신은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x는 m 마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네, 얘가 우리가 지금 이동시킨 직선이에요. 물론 원하면은 y는으로 정리를 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얘가 뭘 지난다? 다시 a점 4,-3을 지난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저걸 정리해야 돼. 물론 정리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네. 얘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라서 연결되면 7, m 값부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1374 이번에 원의 평행 이동이고요. x-2y는 9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그럼 직선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y-2x는 9. 얘가 지금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에요. 근데 얘가 뭐 한대요?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k에 뭐 한대? 접한대 그때 k 값을 구하래 라는 말인 거니까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아니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변으로 넘기면 2x마 y 플러스 9는 0이니까 너랑 d는 r 써봅시다. d는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여기다 3,-5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6을 5을 9 몇이야? 20. 절대값 굳이 씌울 필요 없죠? 반지르면 루트 k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20이 루트 5k네 5k 300 k는 80 네. 교시 네. 어려워? 이거 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었어?
얘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한다? 3만큼 이동한 후,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했더니 뭘 짓는다? 1,1. 그랬더니 1,2를 지났네. 처음에 기울기는 이러고 있었고 옆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럼 똑같이 해보자. 마이너스 1,0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 이게 끝일 거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3은 m x 플러스 1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뭐 대신 뭐 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뭘 지난다고? 1,1.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사는 2에 m가 뭐래? y. 뭐지? 왜 마지막이지? 요거만 하는 그 생각 들거든. 네? 자취하기 전에 제일 귀찮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는 게 제일 싫었어. 안개가 엄마한테 혼났어. 근데 자취를 하니까 안개 정리 안 해도 돼. 어제 자고 쓸 거니까. 1488번.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우리 학생이라고 비슷해. 그래.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이제 쫓아요? 아니야. 우였습니다는 너머를 못해. 그런 건가요? x축으로 몇 만큼? 1만큼. y축으로 몇 만큼? 2만큼 이동시켰어. 그 다음에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그랬더니 일단 그것부터 만들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으로 가지고 놀자.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그냥 384 했어요. 이거부터 하죠. 네.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2,1이고 반지름은 3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원을 복구시키면 뭐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9라는 원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걔가 뭐랑 3x-4y-12는 0과 PQ에서 만났는데 PQ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이거 뭘 구하세요, 그 문제야? 선의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하죠? 4.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반지를 몇이야? 3. 얘는 점집거리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자. 분모는 5분의 분자는 2, 1 대입하면 6, 4, 10이네. 10인가요? 2네. 9에서 4 빼면 5, 그럼 루트 5. 답을 이제 여기서 루트 5라고 쓰면 틀리는 거지? 뭐라고 써야 돼? 2 루트 5. 84. 직선 뭐를?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다시 뭐로? x축으로 y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x제곱 플러스 y-a는 제곱은 4의 넓이를 2등분한대. 얘들아,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래. 그럼 사실 무슨 말이야? 중심을 지나는 그렇지. 0,1을 지난다. 이 말이지. 반지름의 의미가 없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y는 x에 대한 대칭. x 대신에 y 대신에 x.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0.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x 대신에 뭐 돼? x 플러스 1. y 대신에 뭐 돼? 마이너스 2. 입을 정리하는 채로 0,1을 비워. 이제 너희도 이거 보면 이제 2불밖에 생각 안 날 것이다. 3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거든. 0, A가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유형 11번이야. 저 유형 11번이 나 옛날에 그렇게 어렵더라.
이게 강사가 되고 나서도 어려운 거야. 내가 개념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풀 때마다 답이 달라져.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정리를 했어.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오늘 그거를 좀 납득시키는 게 오늘 목표다. 그러면 일단 먼저 풀어봐. 1389. 풀어져 있지? 1391번 풀어봐. 91번. 저를 풀다 배워보셔야 자, 그러니까 유형 11번에서는 이제 진짜 확신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1391번으로 볼게.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지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 f, x, 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어. 그리고 그 도형이 실제로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어. 근데 난 그걸 지금 볼 생각은 없고요. 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지냐면 y-2 그 다음에 x-1은 0 얘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네. 쟤를 여기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평행이동 사용됐나요? 지금 여기 도형의 이동 중에 평행이동이 사용됐나요? 사용됐어요. 저 숫자가 등장하려면 평행이동 해야 돼요. 2라는 값과 1이라는 만큼 어떤 평행이동을 해야 한다고요. 대칭이동 사용됐나요? 네, 어떤 게 사용되냐면 x랑 y가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맞죠? 근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 대신 뭘 대입한가? x-a를 대입하는 거야. y 대신 y-q를 대입하는 거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대입해야 돼? x 대신 y를 대입하는 거고, y 대신 x를 대입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문자 x 대신 y를 대입하는 거고, 문자 y 대신 x를 대입하는 건데,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x 좌표랑 y 좌표를 바꾸고 있어. 이게 역함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x축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뭐 대신 뭘 대입하는 거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y 좌표에 마이너스 y 좌표를 하고 있다고. 좌표가 아니고 문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사용됐는데 말이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사용됐는데 무슨 이동부터 하니? 평행이동부터 하니? 대칭이동부터 하니? 평행. 평행? 대칭. 대칭? 대칭. 둘 다 상관없어. 근데 나는 평행이동부터 해. 자, 먼저 대칭이동부터 한번 보여줄게. 어떤 대칭이동이 사용됐니?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사용됐지. 그래서 맨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쟤를 만들어 가는 거야.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y, x는 0. x 대신에 y 대신에 x가 대입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y-2를 만들려면 어디 축으로 이동해야 돼?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건데 y-2를 만들고 싶어. y 대신에 뭐 어디 축으로? y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y 대신 뭐가 대입돼야 되고 y 대신 y-2가 대입돼야 하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야 돼. 그러면 x-2를 만들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1 대입되려면 x축으로 몇만큼? 1만큼 이동시키면 된다고. 그럼 봐봐. 실제로 이 식에서 넘어가 보자. y 대신에 y-2를 대입하면 y-2,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x-1은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저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난 이번에는 평행이동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할 거잖아. x좌표랑 y좌표가 바뀌는 거야? 아니라고. x 문자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문자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처음부터 앞에 있는 이 x좌표에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난 숫자부터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문자는 살피지도 않고 이 숫자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x, y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을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져. 맞아? 그리고 x랑 y 자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면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 x 대신 y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좌표가 바뀌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x 대신에 여기에다가 y만 들어간 거야. 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x만 들어가면 돼. 그럼 만들어주자. 그럼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둘 다 맞으면 지금 이 이동이랑 이 이동이 똑같은 이동인가? 얘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잖아.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지금 그림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도형이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도형을 어떻게 이동시키냐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로 볼게요. 처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y는 x를 그릴게요. 그리고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y축으로 몇 만큼? 이만큼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몇 만큼?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움직이면 이 그래프, 이 도형이 만들어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도형이 그려졌죠. 맨 처음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다고. 그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이동. 이게 지금 x축으로 이만큼입니다.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를 어떻게 이동하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면 여기가 되고요. 이 점이 뭐가 되면은 이 점이 돼요. 이 점이 뭐가 되냐면 이 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도형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을 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1389번 볼게. 여기서 x, y는 0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왜 평행이동을 할까 이것을 설명을 해요. 왜 평행이동부터 할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 대칭이동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모두 사용된 건 알겠어? 여기 지금 상수항이 생겼잖아. 이 말은 평행이동이 생겼다는 소리야. 평행이동이 됐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대칭이동이 사용됐다라는 거라고. 해야 돼. 아, 그래, 이거 계속 틀려. 자, 봐봐. 먼저 대칭이동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자. 뭐가 사용된 거야? 원점 대칭이동이 사용된 거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 x, 마 y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평행이동 해보자. x축으로 몇 만큼? 마 1만큼, y축으로 몇 만큼? 마 2만큼. 자,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 그 다음 y 대신 뭐 대입? y뿔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돼서 제가 안 나와. 이게 마이너스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이동해야 돼.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분배돼서 1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어. 여기가 플러스였어. 그러면 y축으로는 마이너스 2가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2가 되려고 하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해야 돼요. 그래야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분배하면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플러스 2는 여기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건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 움직이는 거 어떻게 알고 플러스 2라고 만들어요? 왜 여기 플러스 2만큼 움직이냐고? 네. 얘가 y축으로 2만큼 움직여야 y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분배 법칙이 돼서 플러스 2가 된다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근데 분배 법칙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근데 말해봐. 말해야 돼. 아닌가가 아니고 말해봐. 헷갈리는 부분 짚고 넘어가자. 아닌데 맞다. 그 따로 없는 추가. 근데 알았어요. 자, 봐봐. 마이너스 2x라는 게 있어. 아니 근데 아니, 이제 궁금한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1만 x면 1만 X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건 맞지 않아요? 1만 x가 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계속 잘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얘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만들고 싶어.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럼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야 돼? 4만 x축으로 마사만큼 움직이잖아? 마이 x축으로 마사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 뭘 대입하는 거야? 마이 x 대신에 x 마4가 대입되는 거라고. 네. 그러면 이거 전개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으로 만들어봐.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라고. 다시 한번. 그럼 얘를 다시 한번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면? 마이 2만큼, x축으로 마이 2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돼서 전개하면 이게 된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되면 이것까지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평행이동부터 하냐 대칭이동부터 하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보통 이런 문제 풀면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지 않아? 그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운이 좋다면 너희가 생각한 게 그냥 그대로 먹히는 거지. 분배 법칙을 생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자, 내가 이번에는 평행이동부터 해볼게. 첫 번째, 너희한테 평행이동을 만들 때 집중할 것은 이것만 만들어봐. 숫자 1을 만들어야 하고 숫자 2를 만들어야 돼. 숫자 1을 만들려면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 마 1만큼,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 마 2만큼. 너희가 생각했던 게 그 아이디어였잖아. 맞지? 자, 그럼 저렇게 되면은 f 뭐가 돼? x 대신에 x 뿔 1이 되고 y 대신에 y 뿔 2는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대칭 이동을 하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해? 원점 대칭을 하라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이미 평행이동한 이 수치가 바뀔 리가 없다고. 그래서 먼저 숫자를 만들고 평행이동부터 하고 그 다음 대칭이동 마무리를 하라고. 왜? 평행이동부터 해버리면 대칭이동부터 해버리면 이 마이너스까지 신경 써서 분배 법칙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붙어있을 때 무조건 평행이동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것만 이해가 됐다면, 이걸 잘 다룰 줄 안다면 무조건 평행이동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간 초반에 설명하실 때 또 시작할 때 평행이동
섞여 있으면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랑 이 풀이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랑 얘는 결국 결과적으로 같은 위치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란 말이야. 근데 얘 한번 봐봐. 결국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됐어. 근데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갔단 말이야. 근데 얘는 x축으로 1만큼 갔니? 아니야. 왜냐면 얘를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 2만큼 간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버리잖아? 그럼 다른 쪽으로 가. 다른 위치로 가. 그러니까 둘 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사용된 건 맞아. 다른 위치로 어렵잖아요. 이거 x축으로 2만큼 갔잖아. 네. 얘 x축으로 1만큼 갔잖아. 네. 다른 네. 근데 결과가 결과를 맞춘 거지. 자 봐봐. 이거 무슨 이동한 거야? 평행 어떻게? 2만 원래 뭐를 y는 x라고 해볼게. 얘를 x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큼이에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 있어. 네. y축으로 2만큼 이동이 버리면 돼. 그럼 이 이동이랑 이 이동이 같은 건가? 아니야. y는 x니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달라져. 여기서 이거 만들려면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돼. 그래야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돼가지고 분배되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야 돼? 2만큼 이동하면 돼. 그럼 이 이동이랑 이 이동이 같은 거야? 아니야. 그냥 결과값만 같은 거야. 근데 어. 순서가 다르면 응.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건 점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얘네는 순서가 바뀌어서 똑같게 바뀌어?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한 후 이게 1번.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이게 2번이라고 해봐. 이 결과랑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2번부터 한 후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평행이동. 이렇게 진행됐을 때랑 이렇게 진행됐을 때 결과가 다르다. 자, 이해 못하냐? 아니 근데 이거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잠깐, 이 말 이해, 지금 교연이 질문 이해하시는 분? 그래요? 자, 잘 들어. 이게 지금 교연이가 되게 좋은 질문을 한 거고, 너희들이 이 유형이 어려운 이유를 질문한 거거든. 지금 내가 처음에 분명히 말했을 때는 교연이 질문은 이거야.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거랑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한 게 다르다면서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교환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럼 내 답변은 뭐냐면, 봐봐. 이걸 자리를 바꾸려면 적절 평행이동을 다르게 해야 돼. 적절 평행이동을 다르게 이동시켜야 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갔어.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 순서를 바꾸려면 대칭이동을 했대 평행이동이 이 숫자랑 다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도 봐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지금 자리가 바뀌었잖아. 바뀌면서 수치가 바뀌었다고. 얘는 x축으로 2만큼 이동했는데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는데 y축으로 1만큼. 그럼 선생님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는 네. 결과값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과정이 달라져야 결과값을 같게 만들 수 있어요. 과정이 같아버리면 결과값이 달라지거든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질문 좀 하면서 볼게요. 이게 y축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1,0을 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2,0이 됐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뭐가 돼요? y,0이 돼요. 저는 지금 저 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또한 뭘 하고 싶냐면 이번에 대칭 이동부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냅다 y축 대칭 이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y,0이 돼요. 근데 이거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가버리면 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을 어떻게 해요? 난 저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 x축으로 y만큼 가요. 그러면 결과를 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 이동이랑 이 이동이 같은가? 이 이동이랑 이 이동이 같은가? 아니요, 달라요. 하지만 이 이동이랑 이 이동이 같은가? 네, 저는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치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쟤를 만들고 싶은 것은 결과값을 다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기 수치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뀔 때 그 평행 이동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대칭 이동을 바꾸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대칭 이동은 바꾸는 경우가 없냐?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좀 조작을 해볼게요. 얘를 x축으로 결국 마지막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싶어요. 근데 대칭 이동을 통해가지고 여기다 쭉 대칭 이동만 써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쓰고 싶어요.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얘를 결국 이렇게 이걸 만들고 싶어. 이 점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난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뭐에서 와야 하냐면 마이너스 3,0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저기까지 넘겨야 돼.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간단하게는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선을 얘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얘를 아니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뭐 평행 이동한 다음에 뭐 x축으로 접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은 할 수 있겠지. 그럼 대칭 이동 혹은 평행 이동을 할 때 네. 그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를 결과값을 알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값을 알 때만 잠깐만 질문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x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풀잖아요. 그럼 한 가지 경우에서 이제 다르게 바꿔야 할 때 그건 내가 정해진 결과값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결과값을 모를 때는 변경을 잘 못해요. 결과값을 모르면은 사실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지우개가 있고요. 얘를 여기 위치에 옮기고 싶어요. 이 지우개를 여기 위치에 옮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우개를 어떻게 하면 저기로 옮길 수 있을까가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과값을 몰라요. 얘를 여기로 옮기시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 옮기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야 많을 거라고요. 얘를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이쪽 위치로 넘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얘를 그냥 옆으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 책상과 이 책상을 자리를 바꾼다, 뭐 180도 돌린다 이런 상황이 많겠죠. 근데 우린 결론적으로 얘가 여기 위치까지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헷갈리는 것은 이걸 거라고. 대칭 이동하고 나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야.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했는데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맞았냐면 여기가 이동이 없을 때는 맞았던 거야. 그러면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2만큼 이거를 대칭 이동하면 맞았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림이 없는 거야. 내가 그린 게. 그래서 저 고민을 했지. 내가 아마 헷갈리는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헷갈릴 것이다. 내가 뭘 놓쳤는가 박시령과 계속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계속 이거랑 이거를 그냥 자리를 바꾸고 있더라고. 분명 정의로서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x 좌표 대신에 y 좌표를 대입하고 있고 y 좌표 대신에 x 좌표를 대입하고 있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풀고 있는 게 다르게 풀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내가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y 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y 좌표를 넣고 있다고. 그래서 틀렸던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한테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숫자부터 먼저 때려넣어. 왜냐면 이 숫자는 자, 먼저 평행이동 만들었어. 이제 이 숫자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 봐봐. 내가 평행이동하면 이 숫자를 건질 수 있거든 이제. 근데 이제 대칭이동만 할 거야. x, y가 자리가 바뀌거나 x, y 앞에 부호가 바뀌거나 하겠지만 이 숫자는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추천하는 게 평행이동부터 해. 그래서 숫자를 고정시켜. 그리고 문자 부호만 봐. 이걸 너희들한테 강조시키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90번을 한번 볼게. 자, 봐봐. f x,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나는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f x 플러스 1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y는 0으로 만들고 싶어. 자, 칠판 봐봐. 내가 지금 저 문제도 이 문제도 도형을 보고 이동시키지 않고 있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 결과를 보고 그 결과대로 따라가면 답이 있을 거야. 이런 거. 자, 봐봐. 나 먼저 뭐부터 할 거라고? 평행이동. 그러니까 숫자부터 고정시키고 할 거라고.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게?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게?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저 식은 x 플러스 1, y 플러스 2는 0이 될 거야. 그 다음 관찰해봐. 뭐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무슨 대칭? x축 대칭 이동 해버리면 깔끔하게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되고 얘가 얘랑 똑같은 식이지. 이거 자리 바뀌는 거 해봤자 식이 달라진 거 알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식 가지고 거기 문제 나와 있는 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찾아주면 돼. 오케이. 지금 다시 한번 89, 90, 91 풀어봐. 뭐부터 하라고? 평행이동에서 숫자부터 고정시키고